주식을 개원 이성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 맞습니까? 국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12.3 내란 쿠데타가 사법 쿠데타로 번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헌재가 초래한 것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행위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며 한덕수를 복귀시키고 헌재 스스로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위반에도 경제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까? 이러니 최상목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배째라식으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법원, 이해 질서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 도대체 이런 법적 카르텔이 어디에서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헌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13 내란을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두가 다 아는 결론을 내리는데 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오죽하면 헌재에서 결정면으로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날짜를 당장 지정하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질질 끄는 것 자체가 헌재는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 재빨리 신속히 윤석열 파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로 나눌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처장님. 예.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평의 절차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주심이 검토보고가 있고 평일날 평의에서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되죠. 이게 평결이죠.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 보충 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죠. 이 절차 맞는 거죠? 실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관여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한 지가 벌써 3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평결 단계에 왔습니까?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평의를 몇 번 열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횟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변론 절차 연다, 몇 회 변론 절차 연다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의 내용을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몇 변을 했느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한데 이것조차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약 없이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이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불안하고 분노한 찬 마음으로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신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헌재가 30년간 쌓아온 신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면기를 정하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죠. 예, 헌법수호 기관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말씀 먼저 하세요. 네,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말씀이네요.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